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2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921일차고요. 더 시스템, 네, 더 시스템의 194페이지예요. 스콧 애덤스의 이야기입니다. 194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볼게요. 네, 딜버트는 직장을 집중 조명하는 첫 번째 연재 만화였다. 처음 딜버트를 발표할 당시에는 비교할 만한 만화가 없었다. 덕분에 창피한 그림 실력과 글솜씨로도 무사히 버틸 수 있었다. 1989년 딜버트의 발표 이후 많은 만화가들이 직장을 배경으로 하는 만화를 만들어냈지만 그들의 작품은 이미 무르익은 딜버트에 비교되며 완패를 당했다. 만약 내가 지금 이름을 감추고 완전히 새로운 인물을 주인공으로 직장 만화를 그린다면 마찬가지로 독자들은 이를 딜버트와 비교할 것이고 그 만화가 딜버트를 능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나는 딜버트를 영화화하기 위해 수십 차례 미팅을 가졌다. 나는 딜버트가 코미디 TV 시리즈 오피스, 컬트 영화 오피스 스페이스와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지를 놓고 늘 고민했다. 딜버트가 영화로 성공하려면 영화 자체의 질적 수준보다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직장 배경 작품들과 비교할 관객의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비교하면 안 되는데 비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비교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 비교하는 것도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놓는 연습을 또 해야 되겠죠? 놓는 걸 해야 되는데 자꾸 비교하는 거. 저도 어제 아바타 영화를 봤거든요. 아까운 거예요. 1년에 하나, 1년에 3장을 무료로 쓰는 게 있는데 무료를 안 쓴 거예요. 뭐 영화 뭐 신경도 안 쓰고 올해는 뭐 했는지 뭐 어쨌든 다른 쪽에 이제 뭐 사업이나 뭐 다른 쪽에 관심이 있어 놓으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그걸 이제 공짜 영화를 보러 갔죠. 근데 이제 2보다 3가 낫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밌더라고요. 보세요. 마지막에 그 어머니라고 하는데 이제 신이 정말 이렇게 도와주는 거, 어떤 일이 있을지언정 이렇게 도와준다, 하나가 된다, 뭐 이런 메시지들이 뒤에 이렇게 쫙 있는데 좋더라고요. 환상의 세계에서 또 이렇게 있을 수 있어갖고. 그래서 뭐 비교를 하더라고요. 투보다 원을 되게 신비스럽게 굉장히 제가 재밌게 잘 봤단 말이에요, 원을. 근데 투를 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진 않겠지 하고 그 아바타에 대한 그 기대 심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봤는데 역시나 요번에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 가량은 지루하진지도 모르고 근데 저녁에 가면 잠 올까봐 누가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정지은님께서 조언을 해주시는데 일찍 봐야 된다고. 그래서 아침 9시에 가서 봤는데 아침 시간이라 정신이 말똥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비교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비교하고 이 자체만으로 봐야 되는데 뭐 세상에는 또 비교해서 이렇게 사야 될 것도 많잖아요. 제품을 하나 사도 비교해서 싼 거, 똑같은 제품인데 싼 것을 사야 되고. 하지만 이제 그 자체에서 여기서는 비교할 때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세상은 그 비교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질적 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진 않는다. 그렇죠. 질적으로 수준이 높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 드라마도 굉장히 대중들이 좋아하는 대중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는 분노하고 욕망하고 자존심 상하고 자존심 꺾고 막 요 수준에 있는 그런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왜? 공감대 형성이 제일 많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공감대 형성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아주 분노 장렬이더라고요. 아바타도. 분노, 분노 장렬이에요. 막 불로 그냥 죽이고 뭐하고 뭐 막 이런 관계 속에서 막 이런 게 있어요. 분노 장렬이에요. 보세요.
근데 저는 요새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이렇게 죽일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그 안 좋은 그 오글오글한 그 느낌을 느끼기 싫은 거예요. 저는 요새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막 또 막 있단 말이에요. 잘 그 스파이더를 죽여야 되느냐 하는 뭐 이런 중간에 그런 것들도 보면 뭐 이렇게 도와줬는데 나를 살려줬는데 죽여야 되는 전체를 위해서 근데 이제 안 죽여요. 근데 그럴 때 막 그 조마조마한 걸 또 느끼기 싫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인제 안 보고 있다 딴짓하고 있다가 인제 막 이러다가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그 어떤 분노 네 어떤 나의 에너지의 어떤 중간 정도 분노, 욕망 125 그죠? 125와 150 분노와 175 그 자존심 상하고 막 자존심 상하게 하고 하는 어떤 요런 부분들의 자극적인 것들을 대중들이 더 좋아하더라라는 거죠.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잘하잖아요. 내 대신 그냥 분노를 나는 분노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 분노를 안 한다고 해서 난 분노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꾹꾹 눌러 놓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뭔가 대신해 준다. 그랬을 때 대신해 준다라고 했을 때 통쾌감을 느끼는 어떤 공감대 형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질적 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지는 않죠. 예. 근데 그 질적 수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가 인제 달라진다는 거고요. 레스토랑 사업을 할 때 이야기다. 나와 동업자는 두 번째 레스토랑을 차리기로 마음먹고 이번에는 첫 번째 레스토랑보다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기로 했다. 약 8km 떨어진 두 레스토랑 사이에 차별화를 두어 제 살 깎아먹는 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완벽해 보였던 고급 인테리어 전략은 생각지도 못한 일로 차질을 빚게 되었다. 점심을 먹으러 들어온 여성들이 실내 장식을 둘러보더니 자기들이 옷을 너무 평범하게 입고 왔다며 직원에게 난처한 표정을 짓는 것이었다. 그렇게 자칭 옷을 너무 평범하게 입고 온 고객들은 돌아서서 나가버리고 말았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게 나가버린 여성 고객들 중 그 누구도 내 눈에는 초라하게 보이지 않았다. 사실 우리 레스토랑이 그 정도로 고급도 아니었다. 그저 교외 쇼핑몰에 위치한 동네 레스토랑일 뿐이었다. 하지만 근처 다른 음식점과 비교해서 인테리어는 한 단계 위였다. 그 점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음식 수준은 인테리어 수준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러나 고객들은 인테리어 수준에 맞게 음식도 최고급 수준일 거라 기대했다. 처음에 우리는 꽤 그럴싸한 장소에서 괜찮은 음식을 제공하면 손님들이 좋아할 거라 생각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었다. 고객들은 우리 레스토랑이 편안하게 식사할 만한 장소인지 아니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맞게 격식을 갖춰야 하는 곳인지 혼란스러워했다. 나는 편안한 분위기의 레스토랑에 비교하면 우리 레스토랑은 평범한 음식을 먹기엔 부담스러운 공간이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의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이 눈에 띄게 특별하지 않았다. 우리는 고객들의 비교 대상을 예측하지 못했고 그래서 실패했다. 고객들의 비교 대상에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죠. 요즘은 진짜 아주 고급스럽던지 아니면 완전 저렴한 거. 그래서 다이소가 잘 된다 하죠. 요번에 4만 원대 라이프팩 엘리먼츠가 나왔어요. 너무 좋은 거죠. 4만 원대. 4만 원대가 나와 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누구나 그냥 또 인제 하나 정도는 꾸준하게 먹을 수 있는 항산화 수치를 높일 수 있게끔 꾸준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와서 타겟으로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앞전에는 너무 세트로 다 하면 80만 원이에요. 그쵸? 화장품이. 그러나 그거를 필요해서 쓰시는 분도 있고 진짜 좋아지죠. 근데 인제 또 저렴한 층을 또 인제 타겟으로 하는 또 저런 부분에 인제 라이프팩이 나온 거에 진짜 좋더라고요. 하루에 2 알씩만 먹으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저렴하든지 아주 고급스럽든지 뭐 요새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렴한 부분들도 굉장히 요즘 세상에는 관심을 많이 갖더라라는 거죠. 또 볼게요. 이 책도 비교당할 수 있다. 내가 유머를 너무 많이 섞으면 독자들은 이 책을 진짜 유머책과 비교할 테고 그만큼 유머가 많이 들어있지 않은 탓에 실망할 것이다. 그렇다고 유머를 하나도 실지 않으면 독자들은 이 책을 진지한 자기계발서와 비교할 것이다. 균형을 잡기 위해 나는 당신이 이 책을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정도로만 유머를 자제하고 있다. 내가 말하는 비교는 단순히 경쟁 상대보다 더 낫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다. 만약 당신의 경쟁 상대가 당신보다 월등히 낫다면 당신의 문제는 고객들의 인식보다 더 큰 문제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들버트와 심슨 가족처럼 상식적으로 비교 대상이 아닌 것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걸 말한다. 두 프로그램은 어느 방면에서도 경쟁 상대가 아니었다. 동시간대에 방영되거나 시청자들의 여가 시간을 놓고 경쟁하는 사이도 아니었다. 심슨 가족과의 비교는 그 자체로 커다란 장애물이었다. 심슨 가족은 이미 여러 번 반영되면서 경험 많은 스태프와 든든한 자원, 자금 자원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반면 들버튼은 자금 지원이 빈약하여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이었다. 게다가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은 실사 프로그램보다 조율에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애니메이션 작가 입장에서는 제작이 완료되기 전에는 대중의 무엇이 통할지 반응을 예측할 수 없고 또 제작이 완료된 후에는 내용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성공하려면 통하는 부분은 더하고 통하지 않는 부분은 덜어내야 하는데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경우 보통 3시즌 정도는 지나야 자리를 잡는다. 하지만 딜버트는 2시즌 반 만에 제작이 취소되었다. 나는 만약 당시에 심슨 가족이 황금 시간대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기준이 아니었다면 딜버트에게도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으리라 생각한다. 내가 비합리적으로 비교하는 성향 하나를 설명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할애했다. 한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심리학 지식과 요령들은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이제 비교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내 자신과 누구를 비교하는 건 그것도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쟤는 못하는데 나는 이거 잘해. 그것도 자부심이 들어가는 거고요. 쟤는 잘하는데 나는 못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거.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부심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 자체로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잘하는 분야를 진짜 칭찬하면서 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비교하는 거. 근데 어떤 성공의 길로 가는 부분들은 저는 그런 성공의 길로 가는 거는 이 어, 그룹에서 내놓는 거.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는 방향과 그룹에서 하는 방향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맞추잖아요? 그럼 개인은 뭐예요? 신념이죠. 신념으로 되어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의 나의 생각을 신념에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개인이 하는 거는. 그래서 항상 회사에서 하는 거와 그다음에 그룹에서 하는 거를 맞춰서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룹에서 하는 걸 얘기를 하면 나는 그게 상황이 안 되니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그냥 그룹에서 전체적으로 다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방향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나는 이게 이래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회사에 있는 방향에 맞춰서 그룹의 리더가 진행을 할 때 거기 방향에 맞추는 거, 같이 함께 맞추는 거. 근데 습관적으로 엄마에 대한 저항감이 있으면 습관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방향으로 맞춰요.
근데 그걸 옛날에는 막 비난했는데 그냥 뭐 비난할 마음도 없고 뭐 그게 굳이 그냥 신념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냥 인정하죠. 하지만 자기 신념대로 가면은 돌고 돌고 돌아서 더 늦어진다는 거죠. 성공하겠죠. 성공해요 하는데 시간차가 어떻게 되느냐에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전체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 회사 시스템, 그룹 시스템. 그쵸. 그게 거기에 맞춰서 개인이 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볼게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심리학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현상들은 100여 가지가 넘는다. 나도 오랜 시간이 이 분야를 깊게 공부했지만 아직도 멀었다고 느낀다. 그렇죠? 심리학 관련해서도 알아야 할 현상들이 100여 가지가 넘죠. 그리고 성공에 관련돼서도 뭐 내가 할 수 있는 방향이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큰 틀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맞춰야 되느냐?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건데 내 생각으로 차단하거나 내가 빠져버리거나 막 이래버리면은 너무 늦어져 버린다. 근데 그게 요번 생과 다음 생에도 연결성이 있다라는 거. 그쵸? 최고, 일과 의식을 최고로 높이는 거. 그쵸? 높여놓고 그 다음에 연결이 된다라는 거를 항상 명심해 두시고 요번이 끝이 아니다. 포기는 하는 게 아니다. 그쵸. 포기는 어떨 때 한다고요? 배추 셀 때만 포기, 한 포기, 두 포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옛날에 진짜 아재 개그다. 그쵸. 포기는 그냥 한 포기, 두 포기, 20kg는 절여서 20kg는 몇 포기인가 하고 20포기가 아니더라고요. 20kg가. 그쵸. 그래서 그 포기는 절대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전에는 그냥 포기하는가 보다 그랬어요. 아니더라라는 거야. 이게 계속 생이 연결되기 때문에 아니더라. 어쨌든 방법을 찾아내서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이 심리학에도 있지만 의식 수업을 들음으로 해서 신념을 무의식에 있는 그 신념을 알게 되니까 심리를 더 뛰어넘어설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 부분들을 왜 그런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감지가 되잖아요. 내 자신이 남을 보는 것보다 뭐야? 내 자신이,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내 심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워낙 방대한 분야라 이 책에 모두 실릴 수 없어 목록으로 간단히 남겨보았다. 이 목록을 통해 심리학 지식들을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당신이 깨닫게 되면 좋겠다. 만약 이들 중에 당신에게 낯선 목록이 있다면 언젠가 그 부분 때문에 속임수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하길 바란다. 어쩌면 당신은 제품을 개발할 기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 다음은 위키피디아에서 검색한 인지평향 관련 목록이다.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평생에 걸쳐 배운다고 생각하면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다음의 내용을 매년 조금씩 알아가는 시스템으로 생각하라. 당신이 살면서 성취하고 싶은 모든 일에 심리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해한다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심리학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점수를 매겨야 한다면 나는 10점 만점에 10점으로도 부족하다 하겠다. 그래서 의식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심리도 하나 모르는데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좋은 제품과 좋은 당신의 꿈이 바뀌고 삶이 바뀔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을 안내를 하는 거죠. 그들이 받아들이던 안 받아들이던 두려워서 말을 안 하면 그 관계가 오래 가나요? 내가 얘기하면 싫어하나요? 싫어하면 할 수 없죠. 내가 그거 얘기했다고 싫어할 정도 같으면 진작 안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진작 안 만나야 되지. 그거 있잖아요. 그냥 두려움을 갖고 오래 지속적으로 만난들 그게 뭐가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요새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요. 그래서 10점 만점에 10점으로도 부족하다. 심리 쪽으로의.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만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심리를 모른다. 내가 내 심리를 모르니까 상대방들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 관계가 잘 되고 심리를 알 수 있어야지만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도 이 일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엄청난 거죠. 서로의 관계가 혼자 하는 일과 여러 명이 함께 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데 여러 명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심리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쵸. 자꾸 부딪힘이 있는 거잖아요. 나의 심리를 봐야 되죠. 저 사람들 때문에 떠날까 봐 두려워하나? 그 떠날까 봐 두려워해서 계속 붙들고 있으면 뭐예요? 제가 그러다가 똥 된다. 안 먹고 놔둬 보세요. 새거 놔뒀다가 고이고이 간직하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죽을 때 못 가져가더라 무덤 속에. 그렇잖아요. 죽을 때 못 가져 금리빨도 못 갖고 가잖아요. 예? 탈탈 털더만 금속은 버리더만요. 그쵸? 자연 속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더라는 거죠. 엄마 아빠 다 보내보내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보고 예. 그러니까 고이고이 새 물건도 간직해봤자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고 그쵸?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 가면 두려움은 가져갈 겁니다. 다음 생에도 두려움의 환경에 태어나겠죠. 그래서 그냥 고이고이 두려워서 내가 이 사람들이 떠날까 봐 어차피 오래되면 떠나요. 떠나요 그 사람들. 오래 갈 것 같죠? 아이고 아니에요. 떠납니다. 떠나요. 근데 그걸 계속 들고 떠날까 봐 떠난다는 거죠 계속. 그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행동을 할 때. 그냥 얘기하고 그저 뭐 내가 뭐 많이 아는 사람들 100여 명, 1000명 나는 많이 알고 있어. 그걸 뭐 어떻게 할 건데요. 말을 해야지. 그쵸? 말을 하는 거. 같이 여행 갈래?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대단한데 한번 해보자. 이거 너무 괜찮아. 알아봐. 말하는 거예요. 행동하자 그랬습니다. 성공은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볼게요. 이제 어떤 분류를 쭉 했는지 진짜 많아요. 그쵸? 엄청 많아요. 와, 오늘 페이지 엄청 넘어가는데요. 26분이네. 여기까지 후다닥 읽어버려야 되겠네요. 예, 모호성 오류가 있다라는 것, 닷, 내림 효과, 가용성 발견성, 가용성 목표, 역할 효과, 밴드 외건, 편승 효과, 반음 효과, 기저율 무시, 기저율의 오류, 뭐 이제 심리학 쪽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인지 편향 관련 목록인 거예요. 신념 병현. 신념이라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만 알다면 많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편견에 대한 맹점. 그래서 의식 수업 듣는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선택 지지 편향, 클러스터 착각, 확증 편향, 일치 편향, 결합 오류, 보수성, 퇴행 편향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거. 근데 제가 볼 땐 이게 신념 편향, 신념이 나의 신념이 어디에 있는지 내 신념의 모든 것들이 다 내 신념대로 보고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일에는 더더욱이 의식 수업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디까지 읽었어요, 제가? 클러스터 착각, 확증 편향, 일치 편향, 결합 오류, 보수성, 퇴행 편향, 보수성, 그다음에 대비 효과, 지식의 저주, 미끼 효과, 액면가 효과, 차별성의 편향, 지속기간 무시, 지속기간 무시, 공감 간극 효과, 소유 효과, 본질주의 과장된 기대, 실험자 또는 기대 편향, 합의성 착각 효과, 기능성 고착화. 이게 신념에 의해서 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한 가지예요. 내 신념대로 보고 있고 초점주의, 초점 효과, 포로 효과, 프레이밍, 액자 효과, 빈도 현상 뭐쭉 주주주주주주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적 편향과 이게 사회적 편향과 여러 오류의 편향들 쭉 있습니다. 굳이 단어를 막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자의 가르닉 효과 뭐 이런 그런 신념에서 보는 모든 것들의
어디 편중되는 효과, 편향적인 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까지 하고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일반 상식으로 통하고 다른 명칭으로 알려진 것도 있다. 심리학이 얼마나 방대하고 심오한 학문인지 당신이 한번 느껴볼 수 있도록 목록 전체를 그대로 실었다. 심리학이 얼마나 방대한지. 근데 뭐요? 심리학보다 더 방대한 건 의식의 세계에서의 순수함을 가지고 이걸 본다면 방대한 거보다 끈질기게 안 넣는 게 있는 거죠. 끈질기게 안 놓고 있는 게 못 놓고 있는 게 있는 거지. 방대한 거보다 끈질기게 내가 마음이다라고 생각해서 놓지 않는 것만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이 목록에 있는 어떤 항목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미래에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요런 뭐 피암시성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의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쵸?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다 신념 하나 정리하면은 다 끝이 나더라. 그쵸? 찾고 있고 내려놓고 나서 순수한 상태로 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그 관점에서는 예,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다. 심리학이야말로 그 힘의 핵심이다. 세상 사는데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심리는 마음에서 마음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서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놓을 수 있어야 이게 엄청 큰 수업이라는 걸 또 한번, 네, 또 감탄을 하면서, 네, 오늘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네, 토요일, 오늘 금요일이죠. 내일 수업이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고요. 3월 7일, 8일, 시크릿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되고 하고 할 수 있을 때까지 듣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아, 끝나고 명상 있으니까 명상 하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여기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